안녕하세요. 지혜우물 채널입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형제자매 사이에 절대 말하면 안 되는 7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때로는 그 진한 피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형제자매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노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욱 그랬죠. 작은 오해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7가지 비밀은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얻은 뼈아픈 교훈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소중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우애를 평생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형제자매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당신을 더 편애하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 60대 자매분들의 상담 사례가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우애 있게 지내던 자매가 단 한마디의 말로 인해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엄마가 늘 언니만 예뻐했잖아. 지금도 그렇고. 동생이 언니에게 던진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고 결국 어머니의 병간호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편애는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형제자매 간에 언급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특히 노후에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를 의논할 때 이런 감정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평생 엄마 아빠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더 많이 희생해야지. 이런 식의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자신이 부모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은 평생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가 이런 말 한마디에 폭발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큰형이 작은형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 아들이 요즘 부모님 통장 잔고를 자꾸 물어본다며? 좀 이상하지 않아? 이 한마디가 폭탄이 되었습니다. 작은형은 자신의 아들을 오해했다며 크게 분노했고 결국 세 형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추석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모두 오해였습니다. 작은형의 아들은 할아버지 생신 선물로 황금 열쇠를 사드리려고 통장 잔고를 여쭤본 것뿐이었죠. 하지만 이미 던져진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버렸고 결국 부모님의 임종을 앞두고도 형제들은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 세대의 문제를 형제자매 간에 언급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설사 의심이 드는 상황이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부모님께 직접 조심스럽게 여쭤보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은 내 배우자가 부모님께 신뢰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후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에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왔죠. 어느 날 언니가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남편이 지난번에 엄마 댁에 와서 반찬 투정한 거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더라. 이 말을 들은 동생은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입맛이 까다로운 건 알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성실하게 엄마 봉양하고 있는데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두 자매는 연락을 끊게 되었고 부모님의 제사 때도 따로따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잘못은 절대로 형제자매 간의 이야기에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배우자는 이미 우리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곧 그 가정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해당 당사자와 부모님 사이에서 직접 해결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중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기고 가족 간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은 내 아이의 교육 방식이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해친다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최근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소에 지난달 찾아오신 내담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자매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같은 단지에 사셔서 매일같이 손주들을 돌봐주셨죠. 동생은 아이를 특목고에 보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원을 보냈고 할머니께서 매일 밤 11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셨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요즘 무릎도 안 좋으신데 내 욕심 때문에 엄마가 병드시는 것 같아. 이 한마디에 동생은 격분했습니다. 내 자식 교육에 왜 참견이야? 너는 아이들 전부 외국 보내놓고 엄마한테 전화도 안 하면서. 결국 이 일은 부모님께도 알려졌고 할머니는 충격을 받아 쓰러지시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방식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설사 그것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형제 자매가 직접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부모님께 직접 여쭤보세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의견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은 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부모님 용돈은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니니?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 형제의 안타까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큰형은 대기업 임원, 작은형은 의사, 막내는 일반 회사원이었죠. 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각자의 형편껏 했습니다. 큰형이 50만 원, 작은형이 30만 원, 막내가 20만 원. 부모님도 만족하시고 형제들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큰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연봉이 우리랑 5배는 차이 나는데 용돈은 겨우 2배밖에 안 드리고. 이 말은 순식간에 가족 전체로 퍼져나갔고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셨습니다. 결국 큰형은 깊은 상처를 받아 용돈을 아예 끊어버렸고 부모님은 자식들 간의 금전적 비교로 인해 큰 심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비교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책임과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적다고 해서 책임을 면제받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부모님 용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부모님께서 직접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여섯 번째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은 부모님 상속에 대해서는 내가 더 권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특히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20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동생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경제적 지원을 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남기셨습니다. 그때 언니가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20년을 모셨으니 집은 당연히 내 몫이지. 넌 그동안 해외에서 돈 벌며 잘 살았잖아. 이 말을 들은 동생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매달 보낸 생활비는 뭐였니? 언니가 모시고 살 때도 난 계속 지원했잖아. 결국 두 자매는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서로를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상속 문제는 가장 예민한 주제입니다. 특히 내가 더 권리가 있다는 식의 발언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만듭니다. 부모님을 모신 것도 큰 희생이고 경제적 지원을 한 것도 큰 도움입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죠. 상속 문제는 반드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증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은 부모님 임종 때 내가 없었잖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30년 상담 경력 중 가장 치명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자매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언니는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있었고 동생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동생은 즉시 비행기를 탔지만 공교롭게도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어느 날 언니가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이 한마디가 평생을 함께한 자매의 관계를 끝내버렸습니다. 동생은 그날 이후 한국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끝내 발길을 끊었고 언니는 깊은 후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식의 불효나 무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죄책감에 시달리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없었잖아라는 말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7가지 금기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더 편애하는 것 같다. 너희 아들, 딸이 우리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 내 배우자가 부모님께 신뢰를 했다. 내 아이의 교육 방식이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해친다. 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부모님 용돈은 더 많이 드려야 한다. 부모님 상속에 대해서는 내가 더 권리가 있다. 부모님 임종 때 내가 없었잖아. 이런 말들을 피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갈등은 부모님이 계실 때 해결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둘째, 문제가 있다면 직접 당사자와 이야기하세요. 형제 자매를 통해 전달되는 말은 항상 왜곡되고 증폭됩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 간의 갈등은 감정이 앞서기 쉽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자의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가족관계 조정 전문가라는 분야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혈육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금기사항 대신 형제자매 간에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님 문제로 대화할 때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우리 함께 부모님을 위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쓰면 같은 내용이라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자매가 치매 어머니의 요양원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다가 관계가 악화될 뻔했죠. 하지만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일로 싸우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대화는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찾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는 특수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바로 돈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큰형은 매달 부모님께 50만 원씩 드리는데 나는 20만 원밖에 못 드려서 미안해. 동생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서 돈을 많이 버는데 부모님 용돈은 왜 그렇게 적게 드리는 걸까? 이럴 때는 절대로 직접적인 비교나 요구를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형 동생아, 나 요즘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워. 우리 한번 셋이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가족은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나눈 후 아주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큰형은 금전적 지원을, 둘째는 주말마다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니기를, 막내는 매일 저녁 영상통화로 말동무 해드리기를 맡았죠.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역할을 나누니
모두가 부담 없이 부모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형제자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형제자매 모임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자매가 있었는데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자매 데이를 가졌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들 없이 오직 세 자매만의 시간을 가진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부모님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추억 앨범 만들기입니다. 한 형제는 매년 생신 때마다 부모님과 찍은 사진으로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옛 추억을 나누게 되고 서로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도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단체 채팅방 활용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민감한 주제는 절대 채팅방에서 논하지 않기, 긍정적인 이야기나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기, 부모님 안부나 사진 공유하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활발해지고 작은 오해들도 미리 풀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같은 중요한 날은 미리 단체 채팅방에서 역할 분담을 정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불만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가 상담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요양원 입소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죠. 큰형과 둘째는 입소를 찬성했고 셋째와 막내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했지만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세우고 나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부모님 의견 먼저 듣기 원칙입니다. 자식들끼리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의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놀랍게도 부모님은 이미 요양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셨죠. 둘째, 전문가 의견 참고하기 원칙입니다. 주치의 선생님, 요양 전문가, 노인, 복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었습니다. 셋째, 결정은 만장일치로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더 논의하기로 했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넷째, 책임은 공동으로 원칙입니다.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다면 방문 일정과 비용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어 책임졌습니다. 이런 원칙들 덕분에 네 형제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화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문제로 크게 다퉜던 거죠. 서로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커서 부모님 장례식에도 따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카의 소원이 이모가 결혼식에 와주면 좋겠다 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너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카의 웨딩드레스를 보는 순간 두 사람 다 눈물이 났다고 해요. 엄마 닮았다. 동시에 같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 화해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과거는 과거로 두어야 합니다. 지난 일을 다시 들추면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할까? 라는 가벼운 제안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들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위한 5가지 약속. 첫째, 오늘 배운 7가지 금기사항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둘째, 매달 한 번은
꼭 형제자매와 만나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못 만나더라도 영상통화라도 하겠습니다. 셋째,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때는 반드시 형제자매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겠습니다. 넷째,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형제자매와 상의하겠습니다. 부모님 문제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다섯째, 과거의 잘못이나 미움은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다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형제자매도 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 보세요. 오랜만이야.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형제자매 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말과 그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부모님 편애, 재산 문제, 배우자 비판, 자녀 교육 방식, 경제적 비교, 상속권 주장, 그리고 임종 관련 발언.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우리는 모두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우물 채널에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